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이렇게 오시면 아주 묵직해집니다. 진짜 제가 출세했습니다. 왜요? 저런 천재 영보이하고. 함께 방송을 할 수 있어서요. 그렇죠. 와, 참 겸손. 제가 조심합니다. 네네네. 우리 박지원 원장님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방송을 같이 해보니까 확실히 저기 낮추시다가 로우킥 한 방이 자세를 낮추실 땐 뒤에 뭔가 있다. 맞아요. 네, 있습니다. 네, 끝까지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자, 할 얘기가 많아서 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동시에 한미일 먹방이 유행하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미. 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찾아서 꽃게 구경 또 우럭탕 한 그릇을 비웠다고 하고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산 문어 먹방을 보여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일 미국 대사 이메뉴얼 대사는 후쿠시마에 직접 가서 회 먹방을 했어요. 이렇게 한일 정상 또 주일 미국 대사의 먹방. 네. 이거에 대해서 두 분 한 줄 평 하신다면요. 먼저 우리 올드보이 박지원 원장. 후쿠시마 생선 남기지 말고 기시다 수상이 다 잡수라고 그랬어요. 다 잡수라고 그랬어요. 쭉 잡수라고 그랬어요. 쭉 잡수라고. 네네. 우리는 지금 못 먹어요. 어차피 안 들어오니까요. 글쎄요. 어떻게 됐든 계속해서 잡수라고 그랬어요. 계속 잡숴라 한 줄 네. 평입니다. 예. 우리 이준석 대표님. 저는 비단 주머니 몇 개 남았나 이렇게 궁금해집니다. 비단 주머니? 지금 이제 보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 가지고 결국 오염수 방류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떤 대응을 할까 궁금했었는데 첫째로 나왔던 게 단체 급식에 많이 투입하겠다. 네. 이거 아닙니까? 우리 대응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 먹방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안전하다고 우리가 홍보해 주는 건데 이거 다음 카드는 뭘까? 약간 궁금합니다. 지금 아까 단체 급식이란 부분도 제가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회사에 급식하는 업체들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게 군대 급식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루가 아마 이제 예상되는 게 학부모들 저항이 세겠지만은 학교 급식이 투입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할 텐데 네. 아직까지는 학교 급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비전 주문이 하나씩 끓으면서 한쪽에서는 수요를 살려야 되고 한쪽에서는 안전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데 제가 저 위치에 있다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틀어막힌 상황 속에서 그렇게 쓸 카드가 많아 보이진 않는다. 우리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네. 네. 근데 또 이제 오늘 나온 대응책으로는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뭐 1,400억 투입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대책 세우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저 꽃게 네. 저희 고향 서망에 가면은 엄청나게 잡히는데 전복이랑 좀 많이 잡섰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후쿠시마산도 기시다 총리한테 빌려다가 좀 많이 잡수라고. 아니요. 수입이 안 돼요. 아니 빌려다가. 솔직히 아니. 많이 빈정상하셨나 봐요, 지금. 아니 대통령이 싸우자고 하니까 내가 좀 웃게 생겼어요. 싸워야지.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우자는데 이게 어떻게 네네. 웃어서는 안 돼요. 웃어서는 안 되는 분위기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수산물 먹방이 유행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또 치맥 먹방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 저녁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두 분의 만남은 개인적으로 기억하기로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얼마 만이었나요? 저희가 자주 소통하죠. 소통한다고 티를 안 내서 그래요? 그렇지. 그리고 원래는 제가 금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대구에 가서 치맥축제 저게 5일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또 개막식에 들었다가 하셔가지고 어제 개막식 갔다 왔습니다. 두 분이 주장이 좀 다르네요. 그분은 이준석 대표가 불러달라고 해서 불렀다고 하던데. 원래 저는 금토 간다 그랬고요. 네, 개막식에 오시려고 한 거는 홍 대표님인데 네. 뭐 어쨌든 어른이 부른데 갔다 와야죠. 이런 생각으로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또 뭔가 또 뼈 있는 한마디. 네. 예. 뼈 있는 닭을 드셨는지. 네. 적어도 여기 젊은이들은 2년보단 치킨이다. 이것도 한마디 한 거 아닙니까? 2년보단 치킨이다. 천재의 말은 항상 달라요. 아니 저는 근데 저는 제가 왜 당황해서 이런 말 했냐면은 저도 정치하면서 한 10년 동안 이런 말도 나온 거 많이 봤거든요. 뭐 이념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봤는데
보통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념보다는 실용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실리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실용보다는 오히려 이념이 중요하다. 이건 뭔가 들으면서도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도 네. 5.16 군사혁명하고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남미, 아프리카 혁명하는 독재자들도 민생 경제를 살린다고 하지 이념 살린다고 안 하는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 철학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워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념이라 그러면 보통 이런 이념을 앞세우는 사람들 사상가거든요. 이데올로그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먼저 사상가들은 본인의 사상과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사상과 철학이 뭔지를 아직까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유의 반대 개념 공산 뭐 이런 것과 맞싸우겠다. 이거는 이념이 되기 어렵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전쟁 중에 주적이 누구냐를 다루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저는 오히려 철학이 뭔지 과거처럼 그러면 대선 때는 뭐 공정과 상식이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다시 한번 내세울 것인지 이게 명확해져야 무슨 이념을 쫓아가는지를 알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헷갈린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념은 이 대표. 자유민주주의인데. 네. 예. 지금 들어보니까 고생 더 해야겠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아니, 개념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참. 못했다.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지당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10번 않는다. 여당은 대통령한테 줄을 잘 써야 돼. 고생 더 해. 고생도 해. 네. 알겠습니다. 자, 이념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이 얘기 그럼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죠.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에 대해서 요즘 부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도 이념 논쟁이 있었거든요. 뜨거웠던 전장 보고 오시죠. 박근혜 정부 때 99년도에 명칭을 바꿨는데요.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글쎄요, 전 우리나라에서는 있습니까? 세계의 사례가 어떤지는 저희한테는 중요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국채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헌법 제1조에 의한 민주공화국에 맞지 않는 일은 당연히 저는 고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그 군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징하는 하나의 그 이름이 어떤 기자의 주장에 의하면 말씀을 들어보세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결국은 이제 외부로 옮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사설도 지금 홍범도 장군 가지고 얘기할 때냐 해서 나는 안 옮길 줄 알았더니 이념이 먼저예요. 그냥 옮기네요. 네. 대통령이 옮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통령 의중으로 대통령이 대통령 의중이지 그럼 공식적으로는 무슨 의중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다시 보면은 역시 대한민국은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이다. 짐은 곧 국가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아유, 그렇게까지 보십니까? 그렇죠. 말씀 좀 네. 세게 오늘 세게 져서 하시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그 홍범도 잠수함이죠. 이름 바꾼다고 하는 것도 저거는 총리님께서 자르셔야죠. 저거는 절대 그런 거 검토한 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아까 총리님이 뭐 사례 조사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본인이 모르신다 하셨지만은 보통 군함의 이름을 중간에 바꾸는 거는 뭐 러일 전쟁 때 그런 일이 가끔 있었어요. 그 러시아 군함을 일본이 뺏어가지고 승전국이 패전국 함선을 가져가가지고 이름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네. 뭐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다 쓴 함정을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 공유할 경우에 가서 그 나라의 이름 새로 붙이는 경우 있고요. 보통 그 이름 하나하나를 그냥 중요한 이름들을 넣기 때문에 이름을 없애는 게 아니라 보통은 재활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기에나 미국 배중에 앞에 USS 이렇게 붙이는데 USS 엔터프라이즈는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엔터프라이즈라는 한 명이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지금 빼는 문제가 아니라 네. 저 이름은 나중에 100년 뒤에도 다른 배에 계속 붙여야 될 이름이라 좀 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개명해버린다?
세계적으로 패전국이 겪는 치욕 정도 외에는 유례가 없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이제 우리 충무공 이순신 한 같은 이름이 지금 구축함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게 아깝게 여긴 적이 있어요. 이순신 정도면 우리의 거의 그 무심인데 그런데 이분의 이름을 왜 그러면 다소 함이 작은 구축함급에 붙이느냐. 지금 이지스함에는 세종대왕 함급이 붙어 있잖아요. 네. 세종대왕, 율곡 2 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왜 이순신 함이 그것보다 한 급 낮은 급이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런 거 바꾸자는 얘기 있어도 네. 홍범도 장군이 과거에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 스스로 그럼 그때 이름 붙일 때 이런 걸 검토 안 했겠냐는 거죠. 좀 논리가 약합니다. 그거. 제가 그래 궁금한 게 있는데 보수 진영 안에서는 네.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를 두고 혹시 논란이 있었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재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해를 이제 봉헌하는 그 사업을 하셨을 때 네. 그때 이벤트가 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에 해당한다 생각해가지고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예.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그 전에 서운을 한 것은 또 박정희 대통령이요. 네. 그 뒤에도 교과서에는 항상 우리 어릴 때 배울 때 보면은 북로군정서의 뭐 청산리 대첩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한 대한독립군의 봉오동 전투 30년 지나도 안 까먹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재평가를 할 거면은 애초에 역사부터 그러면 한번 다시 짚어봐라. 자신 있으면은 대한독립군의 업적을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 차례씩 가봐라. 그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 대한민국의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면은 국가가 최고 예우하는 영웅인데 이 사람의 흉상이 못 있을 곳이 어딥니까? 근데 육사에는 안 된다? 저는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육사교장을 처음에 그래가지고 육사교장 중에 상당수들은 만주군이나 일본군 출신이 아니라 독립군이나 아니면 광복군 출신으로 채웠어요. 근데 그 뜻이 그러면은 무엇에 있겠느냐를 오히려 보수 진영도 살펴야 되는 거죠. 네. 아니 보수의 담론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아니 저는 지금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말씀을 듣고 네. 진짜 똑똑하다. 나도 감동을 했는데 너무 받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를 제가 모시고 네. 천공 스승을 한번 찾아가. 무슨 말씀? 거기에 그분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저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나는 얘기를 해도 괜찮지만은 네. 저를 얘기하면은 안 돼. 그래서 그래서 천공 스승한테 사주팔자가 아무튼 아니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기면은 네. 이 나라 경제가 좋아지나요? 경제랑은 크게 이 나라 역사가 관계 바로 없는 서나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모두가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의 남로당 사형 선고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전향을 하면 괜찮다는 답변을. 전향을 하면은 괜찮다. 네. 그러면 홍범도 장군은 6.25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어떻게 전향하죠? 그거는 지금 미궁에 빠져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 안 되죠. 자 우리가 백선엽 대장의 친일 역사를 지우고 한다. 역사를 지우고 미화하고 이것도 나쁜 거예요. 왜 우리가 일본한테 역사 똑똑히 하라고 항의를 합니까?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도 민족 자존심도 후쿠시마 오염수도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친일파 대통령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그런데 아니 나는 지금 이 나라 민생 경제가 보세요.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오늘 또 2발 쏴도 아무런 것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네. 지금 할 일이 그게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네. 정치는 검찰 수사듯 하고 검찰 수사는 수사는 정치하듯 정치하듯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인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하는지 박지원 원장은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뭐 민생 경제도 안 좋고 내년도 예산안도 뭐 긴축을 하고 뭐 이런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이념을 좀 앞세우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이런 거죠. 지금 지지층이 갈수록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결집이 이완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신 이후로 지지층이 치고 올라갔을 때 여러 시도를 하셨어요. 지지층 네. 올려보기 위해 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본인이 특기할 만큼 효과가 있었다 하는 거는 예전에 노조에 대해 강한 발언 하셨을 때.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개 이제 남은 카드가 이제 결국에는 이념이라고 하지만은 본인이 있었던 자유의 반대 개념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잡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연령대까지 동작할까를 봤을 때 제가 그래서 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념보다 치킨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저는 60대 이하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 보거든요. 실제로 지금 지지율표에서 60대 이하로는 안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 이후에 70년이 훌쩍 넘어버렸고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도 거의 이제 80대, 90대 이렇게 돼가시는 상황이고 베트남 전쟁 정도까지 이제 우리의 이 역사를 넓힌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분들이 60대를 다 넘으셨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영향을 받는 세대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술이 전술적으로 10년 전이나 20년 전만큼 효과를 보긴 어렵다. 네. 냉정하게 봤으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